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수렴, 우리가 수열을 배웠을 때 이 수열은 범위가 뭐죠? 자연수죠? 그래서 자연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해서 쭉 가서 n번째까지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쵸? 이런 식으로 썼었다. 뭐 1.1항, 뭐 1.2항 이런 거 없었죠? 그쵸? 이랬을 때 이제 봅시다. 어떤 말인지.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을 무한히 크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항 AN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일정한 값이라는 게 유한한 값이어야 됩니다. 유한한 값. 유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얘를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 알파를 수열 AN에 그래서 뭐라고 한다?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그쵸? LIM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서 AN이 n이 무한대 갔을 때 알파 또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은 알파와 같이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설명.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는 n이 한없이 커진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얘 이름이 뭐라고요? 무한대. 그래서 무한히 커졌을 때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an이 알파는 an의 값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며 an이 알파란 뜻은 아니다. 그쵸?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지 그 값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오직 몇 개뿐이다? 하나뿐이다. 여러 개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유한한 값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쵸? 여기까지 와도 약간 좀 추상적이었죠? 그래서 다시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네 번째 나와 있는 거. 어떤 AN이라는 게 있는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둘째 항이 2분의 1, 셋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1, 넷째 항이 4분의 1. 그래서 n번째 항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둘째 항이 2분의 1, 셋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1, 네 번째 항이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프를 얘를 연결해 보면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점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점차적으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아니면 이제 보면 n이 무한히 커지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n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얘는 분자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을 무한히 보내도, 그쵸? 그러면은 1로 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로 가겠죠? 그쵸? 무한대분의 상수가 된다. 그쵸?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분모가 무한히 커지고 분자가 상수로 갔을 때는 어디로 간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위의 그래프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 an의 일반항 이거의 값은 음과 양이 교대로 반복하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쓴다? 수열 an은 0에 수렴하고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서 0이다 이렇게 쓴다고요. 밑에 기호도 있지만 이 위의 기호를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bn 같은 경우도요. 한번 볼까요? 1 넣어줬을 때 2분의 1, 2 넣었을 때 3분의 2, 3 넣었을 때 4분의 3. 그쵸? 그러면 n번째 항은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분모에다가 무한대를 n에다가 한번 무한대 넣어주면 무한대 더하기 상수. 그쵸? 먼저 무한대 더하기 상수는 어디로 가죠? 상수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무한히 커진다. 그래서 얘는 무한대. n도 무한대라고 하니까 무한대. 얘를 나눠서 1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다. 그쵸? 그래서 얘를 부정형이라고 하고 우리가 나눠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차수가 동일하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봤던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n분의 n이 돼야 되는 거니까 1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1 넣었을 때 2분의 1, 2 넣었을 때 3분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점점점점 1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얘를 점근선으로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지금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수열 Bn의 일반항 이거의 값은 1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Bn은 1이 된다. 그쵸? 그래서 유한한 값에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얘를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라고 한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이 박스를 보면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일반항이 어떤 상수일 때 CCCCC 계속 C인 것을 C에 어떻게 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다음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네요. 수열 AN이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AN이 알파이면 유한한 값이면 그쵸? 리미트 취한 AN 아니면 AN 플러스 1 n번째보다 조금 더 커진 거 아니면 조금 더 작은 거 아니면 AN에 대해서 2배 해준 것 그쵸? 첫 번째 넣었을 때 두 번째 2 넣었을 때 4 3 넣었을 때 6 이런 식으로 됐던 짝수 번째 항들도 어디로 계속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쵸? 지금처럼 얘 BN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얘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 전에도 1에 한없이 가까워지겠고 그쵸? 그 n번째 항을 조금 넘어서도 어떻게 되죠? 얘도 1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쵸? 그리고 얘도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런 항들도 계속 어떻게 되죠?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전제 조건이 뭐다? 이 리미트 취한 이 일반항 자체가 그쵸? 1로 수렴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별표를 쳐놓을게요. 이렇게 우리가 수렴했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2n도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것은 어느 상태에서 가까이 모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수렴에 반대되는 말을 배워봐야 되겠죠? 수렴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한다? 발산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모이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을 때 이거를 발산한다 한다. 그래서 남자 여자 관계처럼 이분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다. 발산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양의 무한대는 n을 무한대 보냈을 때 무한대로 가는 거고요. 음의 무한대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무한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는 극한값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뜻이 아니라 극한값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가 있겠죠. 그래서 AN을 예를 봤을 때 첫째 항 1, 둘째 항 8, 세 번째 27 이런 식으로 가졌을 때 n을 무한대로 넣어주면 얘 같은 경우는 무한히 어떻게 되고 있죠?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점차적으로 커지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5 얘는 x가 무한히 커지면 어떻게 되고 있죠? 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아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아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해서 점차적으로 진동은 하는데 이 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지진 난 것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퍼져서 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무한히 커지고 하나는 무한히 작아지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점차적으로 양의 무한대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퍼지면서 가고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수열의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위의 그래프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얘의 일반항은 한없이 커지고 bn의 이것은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즉 엄청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열 이거는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다. 즉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음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렴하면 모이고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실전 예제를 보면서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이것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세요. 얘를 그림으로 그려도 되겠고요. 아니면 앞에서 배웠던 그쵸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한다 그런 내용들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n을 무한대로 넣어주면 무한대분의 1이라는 상수죠. 그렇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겠네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어떻게 되죠? 첫째 항은 1 맞죠? 둘째 항은 2분의 1 하면서 점차적으로 작아지죠? 그쵸? 이거는 중학교 때도 우리가 배웠던 y는 x분의 1 이러한 반비례 그래프랑 똑같죠? 그래서 얘들 쭉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 y 값이 궁극적으로 이 y 값이 점차적으로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요. 1을 넣어주면 7, 2를 넣어주면 9, 3을 넣어주면 11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죠? 그쵸? 아니면 n에다 무한대를 넣어주면 2 무한대 더하기 5인데요. 얘는 무한대에다가 2배 해도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죠? 거기다가 더하기 상수해도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네요. 세 번째는요.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 2를 넣어주면 9 그쵸? 그래서 진동을 하는데 이 폭이 굉장히 커지고 아니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진동한다. 진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정할 수가 없고요. 네 번째는 첫째 항도 7, 둘째 항도 7, 세 번째 항도 7. 그래서 7로 수렴하겠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상수값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요. 첫째 항 얼마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첫째 항 마이너스 2. 둘째 항은요? 둘째 항은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셋째 항은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첫째 항은 뭐가 되죠? 사인 파이. 둘째 항은요? 사인 3파이. 셋째 항은 사인 5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겠죠? 사인 파이는 얼마였죠? 0입니다. 사인 3파이도요. 얼마죠? 0이죠? 5파이도 0이고 계속해서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뭐가 된다? 0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열은 자연수 범위 내에서 하고요. 첫째 항, 둘째 항 이런 식으로 쓴다. 그쵸? 그리고 수열 AN이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일정한 값, 유한한 값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쵸? n을 무한히 보냈을 때요. 그래서 일정한 값으로 가면 수렴한다. 맞죠? 그리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 0.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부정역이기 때문에 계산을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을 때는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값을 구하면 되고요. 무한대 더하기 상수는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별표 친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수열의 발산. 그렇죠? 모이지 않는 건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얘기하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예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